어제 그랬어. 바람이 끝내주고 불어가지고 와 그럼 모처럼 막 이렇게 와 날아갈 것 같아 이런 느낌이면서 좋다 이런 느낌이구나. 되게 그랬었지. 자 일단 완전 기출픽 조금만 펴주고 완전 기출픽이 26강. 저번에는 그냥 교재 없이 쌤이 설명했었고 오늘은 처음부터 순서대로 한번 정리를 쭉 한번 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 시험 범위 들어오는 거 맞지? 네. 그래서 26강 됐다. 자 그래서 26강 제일 처음에 보면은 산소 이동에 의한 산화안원에서 이거 했던 거는 기억날 거야. 그래서 우리 저번에 했던 거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하게 되면 산화라고 얘기를 하는 건 산소와 결합하는. 그래서 지금 완전 기출필 있는 순서 그대로 그냥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물질이 산소를 어떻게 하는 반응? 얻는 반응이 산화고 환원은 물질이 산소를 어떻게? 잃는 반응이 환원. 맞지? 그래서 화학 반응에서 어떤 물질이 산소를 뭐가 되면? 얻으면 산화. 산화되면 다른 물질의 산소를 잃어 뭐가 되므로? 환원되므로. 그러니까 한쪽이 산소를 얻으면 다른 쪽은 잃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산화와 환원 반응은 항상 어떻게 일어난다? 동시에 일어난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산화구리에 탄소가 들어가게 되면 어떤 기체가 나온다? 이산화탄소 기체가 나왔다. 얘들아 이산화탄소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석회수를 통과시켰더니 부연기 그려졌다. 그 다음에 이 정도의 화학식은 쓸 줄 알아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했다. 그 다음에 산소 이동에 의한 산화환원 반응에서 산화구리와 탄소가 반응해가지고 아까 적혀있는 거 이산화탄소랑 구리 만들어지는 거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산화구리 이렇게 했을 때 얘가 탄소랑 결합해서 구리가 나아지게 되고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나아지게 되잖아. 그죠? 맞죠? 여기 개수 안 맞지? 여기 산소 몇 개? 2개. 그럼 여기도 2개가 돼야지. 구리가 몇 개? 1개. 그럼 여기도 구리가 2개인 거 왼쪽에도 구리가 2개. 그럼 여기 탄소 1개 여기도 1개 이렇게 나아지게 되는 거 맞아요. 이것도 산화구리의 무슨 반응이야? 이 반응식은 산화구리의 산화 반응이야? 환원 반응이야? 환원이 되고 있는 거지. 산화구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구리로 된 거잖아. 맞아. 그래서 산화구리의 환원 반응식이야. 기억이 나죠? 알겠죠? 무슨 말인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산화구리는 뭐로 됐습니까? 구리로 됐으니까 이건 산화야 환원이야? 아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 환원이야. 그 다음에 탄소는 어떻게 됐는데? 탄소는 이산화탄소로 됐으니까 얘는 산화가 되는 거지. 산소랑 결합해버렸으니까. 그지? 기억나지? 자, 그 다음에 산화제는 뭐였었는데? 산화제라고 얘기를 하는 건 자신이 뭐가 되는 거? 환원. 자신은 환원되고 다른 물질은 산화시키는 거. 맞아?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서 산화제는 누구야?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거. 산화구리가 뭐라고? 산화제라고. 맞지? 산화구리는 산화되고 자신은 환원되고 그 다음에 구리는 환원되고 자신이 뭐가 되고 산화되고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됐나? 요것도 우리가 그러니까 산화구리의 환원 반응이라 얘기할 수 있는데 또 뭐도 될 수 있냐면 산화구리가 일산화탄소랑 결합해도 환원 반응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일산화탄소라는 것은 산소와의 결합력이 어떻다? 산소와의 결합력이 크다. 뭐보다 크냐면 산소와의 결합력 비교할 때 탄소 하나 있는 것보다 일산화탄소가 더 산소를 더 잘 당겨요. 그래서 탄소랑도 산화구리가 환원 반응이 일어났다면 일산화탄소랑은 무조건 환원 반응이 일어나게 돼. 그래서 그 반응식 쓰면 어떻게 되겠노? 일산화탄소가 뭘 당겨온다고? 산소를 당겨오니까 이산화탄소가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구리 이렇게 나아지게 된다고. 그래서 산화구리가 뭐가 되고 환원되고 일산화탄소가 이거는 뭐가 되는 건데? 이산화탄소가 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된다. 어려운 얘기 들었지? 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구리판에 가열해가지고 구리판을 겉불꽃에 넣었을 때,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던 대로 겉불꽃에 넣게 되면 겉불꽃에 넣었을 때는 무슨 반응이 뭐가 일어나서 완전 연소가 일어나서. 지사는 완자가 교재니까 완전 연소 설명하셨지? 안 하셨지? 그냥 넘어갔어? 말씀을 하셨어? 그래서 겉불꽃에서는 완전 연소가 일어나기 때문에 무슨 반응이 일어나냐면 산화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누구의 산화 반응? 구리의 산화 반응. 그래서 구리를 겉불꽃에다 넣으면 산소랑 결합해서 뭐가 된다고? CuO 이렇게 만들어지죠. 구리가 산화가 된다. 자, 그럼 여기서 구리가 뭐가 됐습니까? 산화구리로 됐으니까 이건 산화야 한원이야? 당연히 산화야. 그지? 그러면 그렇으면 이거는 산화 반응만 일어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맞아 틀려? 요 반응식에서 산화 반응만 일어나? 아니지. 환원도 같이 일어나죠. 누가 환원되는데? 산소가 이렇게 되면서 얘가 뭐가 되는 거라고? 환원이 되는 거지. 이게 왜 환원이라대? O2라고 돼 있으면 산소 둘이가 결합돼 있는 건데 산소 하나가 떨어지고 구리가 붙었으니까 산소가 떨어졌으니까 뭐라고? 환원 이렇게 연결되게 되는 거죠. 이해가 돼? 그래서 겉불꽃에서는 산소가 많기 때문에 완전 연소가 일어나서 구리가 산화 반응이 일어난다. 구리가 산화 반응이 일어난다. 그래서 산화 반응이 동시성이 산화환원 반응이 동시성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구리는 산화되지만 산소 기체는 환원됐다라는 것까지 같이 기억해주면 될 것 같아요. 얘가 겉불꽃에서 일어나는 거. 그럼 속불꽃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 속불꽃에서는 여기는 산소가 많다 적다? 산소가 적다. 그래서 자 이건 연결고리긴 한데 산소가 적어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양초가 무슨 연소를 한다? 불완전 연소를 해. 무슨 말인지 이해돼? 양초 성분이 뭐냐면 탄소, 수소, 산소 이런 걸로 돼 있거든요. 이게 양초의 주성분은 파라핀의 주성분이 탄소, 수소, 산소야. 얘가 산소랑 결합을 하는데 원래 산소랑 결합을 하면 이산화탄소랑 뭐랑 만들어지는데? 이산화탄소가 물이 만들어지거든. 탄소가 있으면 무조건 이산화탄소, 수소가 있으면 무조건 물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얘가 만들어지는데 불완전 연소는 산소가 어떻다고? 적을 때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산소가 적으니까 이 탄소 하나가 산소 두 개를 붙잡을 수 있겠어? 산소 양이 부족한데? 못 붙잡겠지. 그래서 일산화탄소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탄소 하나가 산소를 이거 하나마저도 잡아놓기가 힘들 수 있잖아. 산소 양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뭐가 나아진다고? 탄소가 만들어지게 된다고. 그래서 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뭐가 된다고? 산화구리가 일산화탄소랑 반응한다는 게 반응식에 나와지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만들어져서 뭐가 되고?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게 되고 CU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야. 연결고리 알겠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일산화탄소가 왜 튀어나오냐 묻는다면 양초의 불완전 연소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됐나? 자, 그래서 210쪽에 예전에 벌써 잠으로 간 아니지? 맞지? 그래, 잠으면 안 돼. 근데 산소 결합력이 왜 일산화탄소가 산소가 커요? 그거 물질 성질이긴 한데 있잖아. 이게 산소 자체가 다른 물질, 산소를 잘 땡기는 성질이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탄소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4주기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어느 정도 쟤네들끼리 결합하고 있으면 결합력이 단단한 편이기는 해. 그래서 일산화탄소가 좀 더 커요. 그래서 210쪽을 보면 구리판을 겉불꽃에 넣었을 때는 붉은색 구리판의 색깔은 무슨 색? 붉은색. 그 다음에 겉불꽃에 넣고 가열하게 되면 검은색으로 된다. 검은색 밑줄 짚고. 이 검은색인 건 누구 때문에 그래? 누가 검은색이야? 그름이야? 네. 산소? 이럴 줄 알았다. 붉은색 구리판이 검은색으로 되는 이유는 이 검은색 밑줄 그었지? 이 검은색은 산화구리 색깔이에요. 산화구리라고 적어줘. 붉은색 구리만 있으면 붉은색. 그걸 가열하면 산화구리가 무슨 색이 된다? 검은색이 된다.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화학식 있고 화학식 밑에 나와 있죠. 붉은색 구리는 산소를 얻어 뭐로 된다고? 검은색 산화구리로 뭐로 된다? 산화된다, 환원된다? 산화. 산소를 얻었으니까 산화. 그 다음에 산소는 산화구리로 환원된다. 구리판의 질량은 얘들아 원래 구리만 있었는데 여기 산소가 달라붙어서 산화구리가 된 거잖아. 그럼 산소만큼 붙은 산소만큼 질량이 어떻게 될까? 증가. 그렇죠. 증가한다. 산소가 산화되어 생성된 산화구리의 질량은 구리 혼자만 있을 때보다 질량이 증가하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고 가열된 구리판을 숯불꽃에 넣었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 그래서 지금 이 숯불꽃에 보면은 산소가 부족함으로 불완전 연소한 일산화탄소가 존재한다는 게 이게 산화구리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양초 성분 때문에 일산화탄소가 만들어진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숯불꽃에서 일산화탄소가 갑자기 튀어나온 이유는 불완전 연소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산화구리가 아까 산화구리 색깔이 무슨 색? 검은 색깔 산화구리를 숯불꽃에 집어넣으면 다시 무슨 색이 되긴? 붉은색이 되는 거야. 뭐가 만들어졌으니까? 구리가 만들어졌으니까.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검은색 산화구리는 산소를 잃고 붉은색 구리로 뭐가 된다? 환원된다. 그럼 질량은 어떻게 되겠노? 산화구리가 구리가 됐으니까 감소하겠죠. 이해됐지? 자, 그래서 211쪽으로 넘어가도 될까? 이제 전자로 넘어가도 되겠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전자에 관한 얘기를 조금 하다가 끝나긴 했는데, 자, 전자. 산화, 전자를 어떻게 하는 거? 버려요. 그렇죠. 전자를 잃는 거. 수소를 잃는 것도 우리가 말할 때 산화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뒤쪽에 한 번 더 나와지기는 하는데 있잖아. 미리 어차피 수소랑 같이 연결을 지었으니까 이거는 뒤에 한번 나오지만 한 번 더 얘기해 줄게. 우리가 알고 있는 광합성 있잖아. 이산화탄소와 산소를 이용해가지고 C6H10 2개 O6 이거 이름이 뭐였었냐면 포도당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포도당이랑 6개의 산소가 나와집니다. 이게 우리가 말할 때 광합성 화학식인데 이 광합성도 산화하는 반응이에요. 들었던 기억이 나죠? 그래서 그때도 뭐라고 그랬었냐면 우리가 하나하나 좀 풀어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지금 여기 안에서는 탄소와 산소의 비율이 몇 대 몇이야? 탄소 하나에 산소가 몇 개 들어가 있는데? 2개 들어가 있지? 그러면 1대 2의 비율로 탄소와 산소를 결합하고 있지. 그런데 포도당은 어떻게 돼 있어? 탄소와 산소의 비율이 6개 대 6개. 그러니까 몇 대 몇이 되는데? 1대 1로 되는 거잖아. 그죠? 탄소 하나가 산소를 2개를 붙잡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고? 탄소 하나가 산소 몇 개를 붙잡고 있다고? 1개를 붙잡고 있다고. 그럼 탄소 입장에서는 원래 산소 2개 붙잡고 있었는데 산소 하나가 붙잡게 되니까 하나를 버려야지.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산화야 환원이야? 산소가 없어졌으니까 환원. 이해돼요? 이거 환원. 그 다음에 H2O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 여기서 지금 보면 얘가 이렇게 달라지게 될 거잖아. 그죠? 맞아? 그러면 산소 하나가 수소 2개를 붙잡고 있었는데 여기서 어떻게 된 건데? 그 산소 하나가 수소 2개를 어떻게 하고? 버리고 누구를 받았어? 산소가 하나 더 들어왔죠. 그러니까 산소가 한 개 들어왔으니까 산화야 환원이야? 산화지. 산소가 들어왔으니까 산화. 이렇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광합성은 산화하는 반응이다. 맞다 틀리다? 맞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산화제는 뭔데? 산화제는? 이산화탄소.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산화제 이러면 맨날 구리, 산화구리 뭐 이런 거일 것 같은 그런 오개념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 전반적으로 다 영향을 미치는 게 산화하는 반응이기 때문에 산화제랑 환원제랑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요 화학 반응식에서 환원제는 물이잖아요. 물이 환원제가 될 수가 있어요? 당연히 될 수 있죠. 물질이니까. 그게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틀에 박힌 듯이 과학을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딱 개념에 맞게끔 그 개념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계속 이게 확장되어 가는 게 과학이기 때문에 그 개념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서 설명한 거는 첫 번째로 우리가 배웠던 거 산소를 잃고 얻는 것 가지고 얘기를 했어.
산화하는 반응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아까 얘기했던 거 산화하는 반응 얘기할 때 수소를 가지고도 얘기할 수 있다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수소를 잃는 게 산화라 했잖아. 그러니까 수소랑 전자랑 같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수소를 잃는 게 산화라 했으니까 수소를 얻으면 뭐가 되겠노? 환원이 되겠지. 자, 그럼 봐봐.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달라졌는데 탄소가 있는 쪽이 지금 이렇게 달라졌잖아. 그죠? 뭐가 들어갔어? 수소가 들어갔어. 근데 이게 뭔데? 환원이 되게 됐다. 물은 어떻게 됐는데 산소가 됐잖아. 그죠? 수소를 어땠어? 버렸어. 수소를 잃었어. 수소를 잃으면 뭐라고? 산화. 요렇게도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통합과학에서 얘기를 다루고 있는 건 산소와의 반응과 그 다음에 전자와의 반응을 가지고 산화하는 반응을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나 좀 다르게 좀 하고 싶어 이런 경우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전자뿐만 아니라 수소를 잃는 것도 산화 반응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해됐어? 요런 얘기들. 근데 저거 그 CO2가 포도당으로 된 거예요? 뭐라고? 그러니까 저 물에서 포도당으로 되냐고. 그렇게 보면 산화는 아니지. 물에서 포도당으로 된다고. 얘가 포도당으로 되면 탄소가 갈 데가 없어요. 탄소가 이렇게 물이 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탄소 기준으로 C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아까 네가 얘기한 대로 물이 이렇게 된다 치면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될 수는 없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가는 수밖에 답이 없는 거지.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포도당을 만드는 재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물질이 수소만 버릴 수 있고 나머지 원소는 못 버려요. 누가? 여기서 산화하는 반응에서? 네, 그냥 물 같은 경우 수소를 버렸는데 이산화탄소는 탄소를 못 버리고 수소만. 네. 산화하는 반응 얘기할 때는 수소만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원자들 중에서는 산화하는 반응을 얘기를 할 때 산소랑 수소만 가지고 산화하는 반응을 얘기할 수 있어요. 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 그럼 전자를 읽어가지고 좀 더 설명을 좀 한번 하자. 책에 나와 있는 게 산화. 물질이 전자를 어떻게 해서 전자를 잃는 게 산화고 전자를 얻는 게 환원이다. 맞죠? 그러면 책에 나와 있는 화학식 한 번만 적어볼까? 마그네슘이랑 구리 이온이 있어. 이렇게 있을 때 마그네슘이랑 구리 중에서 누가 더 반응성이 큰지는 사실 외워놓으면 좋아요. 외워놓으면 좋은데 일단 전체적인 반응식 학교 선생님 설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카카나마, 아람철, 니주나, 수구, 수은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적으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저희 쌤이 백금이랑 금도 언급을 하셨는데 맞아요. 그거 좀 잘 외워야 되는 그리고 쌤 외우라고 하셨는데 하셨어요. 끝까지. 자연해서.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 선생님이 만약에 설명을 안 하셨다면 통합과학을 만약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 정도 철, 수소, 구리, 이 정도는 알고 있어요. 이 정도의 반응식은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이과를 간다 치면 다 외워야 돼요. 화학원에서는 다 나아지기 때문에 산화하는 반응이 다 나아지기 때문에 이 정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 남아, 아라철, 니주나, 수구, 수은, 백금 이대로예요. 그러니까 앞자가 카카, 남아, 알, 아철, 니주나 니켈, 주석, 나 수구, 수은, 백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수소, 구리 이거 수은이고 이건 은이잖아. 그죠? 근데 합쳐서 수은 여기가 백금이고
여기가 금이거든요. 그래서 백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나와지게 되면 이걸 알고 있으면 얘가 반응이 일어나게 안 일어나게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겠지. 자, 지금 있잖아. 내가 적은 이게 뭔지를 설명을 안 하고 좀 하고 있네. 내가 지금 적은 이건 반응성을 나타내는 크기예요. 반응성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반응성이다 그러면 말도 뭐라고 해도 반응이 일어나는 정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그러니까 반응성의 정의는 반응이 일어나는 정도인데 일어나는 정도인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여기 적혀있는 애들 중에서 뭐만 빼면 수소만 빼면 다 금속들이야. 다 금속이야. 그럼 금속의 반응이 일어나야 돼. 얘 무슨 이온이 돼? 양이온이 돼. 맞지? 그래서 얘가 반응이 일어나려고 하면 뭐가 되려고 한다? 양이온이 되려고 할 거야. 그래서 양이온이 되고자 하는 정도, 이걸 우리가 반응성이라고 얘기를 해.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러면 마그네슘이랑 구리 이온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이 반응성을 봤을 때 마그네슘은 여기 있고 구리는 여기 있단 말이지. 그러면 마그네슘이랑 구리 중에서 누가 더 반응성이 크다? 마그네슘이 더 크다. 그럼 반응성이 크다라는 거에서 너희들이 더 확장돼서 나가야 되는 개념은 어떤 거냐면 반응성이 크니까 뭐가 되기 쉽다? 이온이 되기 쉽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뭐를 반응성은 마그네슘이 더 반응성이 크니까 이 마그네슘을 뭐로 만들어줘야 된다? 이온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데 마그네슘은 이온이 될 때 어떤 이온이 됐습니까? Mg, B 플러스 이온이 됐으니까 전자 몇 개를 내놓는다? 2개를 내놓더라. 이렇게 나와지게 돼. 그래서 뭐가 되고 마그네슘은 Mg, E 플러스 이온이 되고 그럼 여기서 나온 전자 둘이를 누가 받는다고? 구리가 전자 둘이를 받아서 뭐가 된다고? 구리가 되더라. 이렇게 나와지게 돼. 여기서 있잖아. 둘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물질들마다 이런 반응성의 차이들이 이렇게 나기 때문에 두 개가 어중간하게 어떤 거는 이온으로 됐다가 어떤 건 안 됐다가 이렇게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마그네슘의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됐으면 무조건 구리가 뭐가 돼야 된다고? 그만큼 전자를 얻어서 금속이 돼야 돼. 그러니까 나도 이온이고 니도 이온이고 이렇게는 안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약간 극단적인 거 예외가 없어요. 화학 같은 경우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나아지게 된다라는 거 나아지게 되고 여기서 그러면 마그네슘은 뭐가 됐는데? 전자를 잃었으니까 뭐지? 산화. 그러면 구리 이온은? 구리 이온은 전자 둘이를 얻었으니까 환원 이렇게 나와요. 그치?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환원된 건 구리야, 구리 이온이야? 환원된 물질은 구리 또는 구리 이온. CU2 플러스 해야 돼요. CU2 플러스. 해도 돼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구리랑 구리 이온이랑 너희들 뭐가 맞다고 할 건데? 구리 이온이 맞는 거지. 구리는 완전 틀린 말이야. 왜? 구리는 구리 금속이기 때문에 전자를 환원됐다는 얘기는 전자를 얻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구리 금속이 전자를 얻을 수 있어. 전자를 얻으면 무슨 이온인데? 음이온이 돼. 그런데 금속은 음이온이 될 수가 있나 없나? 절대 없어요. 그래서 구리가 환원된다는 얘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구리 이온이 환원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분명히 보기에서 올해도 또 이게 또 잘못 읽어서 틀린 애들이 있다 또. 보기에 그런 게 나오거든. 기억. 구리 이온이 구리가 환원되었다. 그렇게. 근데 너무 우리가 문제를 볼 때 너무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보잖아. 구리나 구리 이온이나 구리지. 구리 환원된 거 맞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틀려요. 됐습니까?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체 이온수는 어떻게 될까? 전체 이온수 증가함수 일정. 일정. 그렇죠. 왜 일정해요? 이건 지금 이온수만 봐주면 되는데 마그네슘한테 구리 이온이 몇 개 있었지? 1개 있었지. 그랬더니 구리 이온 하나가 없어지고 뭐가 생겼는데? 마그네슘 이온 하나가 생겼잖아. 1개가 없어지고 1개가 생겼으니까 전체 이온수는 일정.
됐나? 그 다음에 여기서 봤을 때 무슨 이온이 감소했지? 감소한 이온 무슨 이온? 구리 이온 CuE 플러스가 감소한 거 맞아요? 맞지? 그러면 이 CuE 플러스 구리 이온의 색깔이 무슨 색깔? 구리 이온. 그래서 많이 틀리죠? 빨간색. 푸른색이에요. 그래서 구리가 색깔이 다양해서 문제가 잘 나와요. 구리 그냥 우리가 구리 금속이라 얘기하는 거 있잖아. 구리 금속은 무슨 색? 붉은색. 붉은색.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구리빛 피부하는 그런 색. 얘를 구리가 태우면 뭐가 되는데? 산화구리가 되지? 산화구리는 무슨 색? 검은색. 그 다음에 구리 이온은 무슨 색? 푸른색. 이렇게 나왔을 때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구리들이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를 묻는 게 잘 나와. 자, 그러면 얘는 푸른 색깔인데 푸른 색깔을 띠는 구리 이온이 줄어들었지. 그럼 이건 무슨 색이 돼? 붉은색이 돼? 푸른색이 어떻게 된다? 옅어진다라고 얘기해. 푸른색을 띠는 구리 이온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입자들이 없어졌잖아. 줄어들었잖아. 그러니까 색깔이 옅어지는 우색쪽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 PPL은 아닌데 그 파워에이드 마운틴 블러스 팁. 찐 파랑이잖아요. 그 찐 파랑이 물 탄다고 생각하면 돼. 그런 색깔이 된다고. 푸른색이 옅어진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 책을 좀 볼까? 자, 됐고. 그래서 지금 우리 책에 보면 마그네슘이 잃은 전자수나 구리 이온이 얻은 전자수는 서로 어떻다? 같다. 이렇게 나눠지게 되겠지. 그래서 자, 그 밑에 질산을 수용했다 구리의 반응 나와 있는데 이거 반응식 한번 적어볼래? 반응식. 뭐예요? 질산은 플러스 뭐였지? 구리였나? 네. 음.
보자. 질산은에다가 구리를 넣었어. 질산은 이온이 어떻게 되지? NO3 마이너스. 은은 Ag 플러스. 그럼 질산은은 어떻게 읽어? 어떻게 써? 우리가 화학식은 뒤에서부터 읽거든요. 그럼 뒤에서부터 읽는 게 질산은이니까 뭐부터 써야 돼? Ag NO3. 얘가 질산은이야. 질산은. 됐지?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고? 구리가 들어간다. 얘 반응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이걸 알려고 하면 누가 이온으로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되지. 맞지? 반응이 일어나는 정도로 뭐에 따라 달라졌다고? 뭐 어떻게 되는 거라고 양이온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였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 중에서 누가 이온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불이 이렇게 적혀 있는 건 이온이 아니지. 여기 뭔가가 은 같은 경우 여기 옆에 뭔가 짝지가 같이 붙어 있으면 얘가 이온인 거야. 그러니까 지 혼자 존재를 못하고 누군가가 붙어 있으니까 이온이어야지만 붙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돼? 그래서 은은 무슨 이온이 되고 Ag 플러스가 되고 여기 NO3 마이너스가 그대로 있다. 그 다음에 구리가 들어갔다. 똑같은 방식이에요. 그런데 반응성은 누가 더 컸지? 은은 어디 있고 여기 있고 구리는 여기 있지. 맞지? 그러면 구리가 은보다 반응성이 어떻다? 크다. 맞지? 아까 왼쪽 편에서는 구리가 반응성이 작았잖아. 그러니까 전자를 받았지. 그지? 구리 이온이 전자를 받았잖아.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구리가 은보다 반응성이 크니까 내가 뭐가 돼야 된다고? 이온이 돼야 된다고. 그럼 구리가 이온이 될 때는 이거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한번 더 해줄게요. 원래 구리가 이온이 되려면 전자 두 개를 어떻게 해야 돼? 잃어야 돼. 이게 말이 되지. 구리에서 전자 두 개를 빼면 전자 두 개를 잃으면 뭐가 된다? Cu2 플러스가 된다. 이 말이잖아. 그죠? 이렇게 되는 거 이해돼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말이기는 한데 이게 화학식들을 막 쓰다 보면 어떠냐면 전자도 마이너스로 주로 표시를 많이 한단 말이야. 그런데 뺀다라는 기호까지 있으니까 너무 복잡해지는 거야. 그래서 화학식을 쓸 때는 공교롭게도 전 세계 화학자들이 약속을 했어요. 무슨 약속을 했냐면 화학식을 쓸 때 이 뺀자라는 부호 쓰지 말자라고 약속을 한 거야. 그래서 너희들 화학식을 아무리 찾아봐도 화학식에 뺀다라는 부호가 별로 없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화학식을 쓸 때는 그냥 모든 걸 다 플러스로 표시를 하자 정했어. 그러면 우리가 이걸 플러스로 하고 싶어. 어디로 넘겨야 돼? 이쪽으로 넘겨야지. 그러면 구리가 어떻게 된다고? Cu2 플러스에다가 전자를 두 개를 얻으면 된다. 이게 우리가 양면의 표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전자 두 개를 잃었는데 왜 이렇게 써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원래 전자 두 개를 잃어서 이렇게 된다는 게 정상적인 표현 방법이지만 화학자들의 약속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렇게 맞춰줘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 그래서 사실 이런 내용들 때문에 이제 그 대학교에서 너희들한테 이제 요즘 이렇게 뭐지 물리든 화학이든 이걸 수준을 너무 낮춰서 수업을 하고 오니까 이런 화학식 자체를 애들이 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요즘 대학교에 그게 생겼다잖아. 일반 화학, 일반 물리학을 위한 기초 물리학, 기초 화학이랑 더 생겼어요. 그러니까 일반 물리학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과학자들이 이렇게 적어놓은 진짜 대학교 1학년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교재인데 그 수준을 못 따라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이 정도 좀 알고 있으면 나중에 대학교 들어갈 때 이과를 간다면 어차피 일반 화학 같은 거 해야 되니까 조금 화학식 때 도움이 좀 될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다. 됐어? 그럼 여기서 나와 있는 전자 두 개가 지금 있잖아. 이건 어떤 거냐면 여기 비커 안에 질산은이 있어. 질산은이 이렇게 이온 상태가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적어줘도 되겠죠? 여기에 뭘 집어넣었다고? 구리판을 넣은 거야. 구리판을 넣은 거란 말이야. 이해가 돼? 그러면 여기서 있잖아. 은이랑 구리를 비교할 때 반응성은 누가 더 크니까? 은이랑 구리 중에서 반응성 누가 더 크다 돼? 그래, 구리, 수구수은 백금. 구리가 더 컸단 말이야. 그럼 구리가 뭐가 된다고?
이온이 된다고. 맞지? 여기까지 따라왔지? 자, 그럼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모형적으로 다시 설명을 해줄게. 여기 구리판이 있었는데 구리가 지금 항상 너희들 책에 나오는 게 이런 게 나오지.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여기에 있던 구리들이 이렇게 녹아 들어가는 거야. 용액으로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그럼 용액으로 녹아 들어가면 전자가 있었잖아, 그죠? 그 전자 두 개 어디에 있을까? 용액에 녹아 들어갈까? 아니요. 전자 둘이는 어디 있다고? 전자 둘이는 요 금속판에 그대로 있어요. 금속은 전기 전도성이 좋잖아, 그죠? 전자들을 잘 데리고 있거든. 그래서 여기서 이 용액에 녹아 들어가는 건 이온이 녹아 들어가는 거지 전자들이 녹아 들어가는 건 아니야. 전자들은 금속판에 붙어 있어. 내 말 따라왔어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를 땡기기 위해서 이 마이너스를 가지기 위해서 누가 다가갈까? 좀 전에 전자 잃었던 구리가 가겠나? 아니겠지. 이온으로 있기 싫은 누가 갈까? 은이온이 가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은이온이 어디로 간다고? 여기로 가서 전자를 받아서 뭐가 된다? 은이온이 전자 한 개를 받으면 뭐가 되는데? 금속이 되잖아, 그죠? 지금 은바지 끼고 있는 이런 은이 되잖아. 고체로 된다고. 이 은이 어디에 달라붙을까? 물속으로 깔아앉을까? 전자가 어디 있었는데? 구리판에 있었잖아, 그죠? 그럼 여기서 전자를 받았으니까 여기에 뭐가 붙는다고? 금속이 여기 그대로 붙게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지금 너희들 책에 보면 그 그림이 조금 달라. 원래는 구리 줄이었는데 구리 줄 주변에 뭔가 막 징그러운 게 뭐 붙어 있는 거 보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 징그러운 게 누구라고? 은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나와지게 돼.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저희 반응식 한번 완성해보자. 구리가 잃은 전자가 두 개야. 그러면 이 전자가 남아두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우리가 화학식을 쓸 때는 모든 게 다 이퀄이 돼야 돼. 그러니까 전자 두 개를 구리가 내놨으니까 이 전자 두 개를 누가 받아야 된다고? 은이온이 받아야 돼. 근데 은이온이 받을 수 있는 전자는 몇 개밖에 없는데 Ag 플러스니까 하나밖에 못 받아. 그럼 얘가 몇 개 필요해요? 두 개. 이렇게 돼줘야 되는 거지. 그럼 은이 두 개 되면 질산이온도 두 개가 돼야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Cu2 플러스 나아지게 되고 두 개의 NO3 마이너스는 그대로인 거 맞지? 그 다음에 두 개의 Ag 이렇게 나아지게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보다시피 이 질산이온이라는 것은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건 무슨 이온? 구경꾼 이온이라고 한다. 구경꾼 이온 반응에 관여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안 달라졌잖아요. 이해가 돼? 그러면 이거 말고 구경꾼 이온을 뺀 여기에서 이 질산은 플러스 구리 이온 같은 경우에 여기서 질산 이온이 구경꾼 이온이니까 필요 없으니까 굳이 우리가 반응식에서 안 보고 싶을 거니까 있어봤자 더 복잡하니까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알짜 이온 반응식이라고 얘기해요. 반응에서 일어난 알짜 배기들만 적어놓았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누가 반응했는데 우리 지금 했던 것처럼 두 개의 Ag 플러스가 구리 이온이랑 결합을 해서 두 개의 은이 만들어지게 되고 구리 금속이 나아지 구리 이온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나아지게 되죠. 이해가 돼? 얘가 알짜 이온 반응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자 눈썰미 있으면 조금 알 건데 요 반응에서 전체 이온수는 증가 감소 일정? 감소. 그렇죠. 왜? 여기 은이온이 몇 개 있었는데 두 개 있었고 여기는 구리이온이 몇 개 있는 거야? 한 개 있는 거잖아. 그죠? 이온이 두 개에서 한 개로 줄어들었으니까 전체 이온수 감소. 맞아요. 그 다음에 용액 색깔은? 푸른색, 은이온은 색깔이 없어요. 그럼 원래는 무슨 색깔이었을까? 무색, 그렇죠. 무색에서 무슨 색으로 달라졌다? 푸른색으로 달라졌다. 왜? 누구 때문에? 구리이온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된다. 됐어? 이거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게 진짜 말이야. 네. 왜 NO3 마이너스? 그건 이름 자체를 외워야 돼요. 내 이름이 김지윤이라는 거랑 똑같아요.
외워야 돼요. 네. 아니면 원래는 또 이거 설명해주고 싶네. 공유결합을 하면 되잖아. 네. 공유결합 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질소랑 산소 사이에 공유결합을 하다 보면 그 나머지 질소 같은 경우는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몇 개 있는 건데 5개 있다 보니까 전자들이 나중에 공유결합을 이렇게 하다 보면 결론적으로 전자 하나가 더 들어와야지 옥텟 규칙이 만족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거든. 그래서 NO3 마이너스예요. 굳이 지금 몰라도 돼. 알 필요 없죠. 네,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냥 외우면 돼요. 그냥 외우면 돼요. 이거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대학교 때 화학 일반 화학 들어가야지 할 거예요. 지금 몰라도 돼요. 그 다음에 나 얘기하려는데 까먹었잖아. 그래. 여기서 저는 뭐냐면 원자량을 있잖아. 원자량이라는 건 느낌 같은 느낌 오죠? 원자의 질량. 원자 한 개의 질량이 은이랑 구리를 비교할 때 은이 조금 더 크대. 이거 문제에서 주어져. 이거 외워야 될 필요 없어. 이건 주어지는 거야. 그럼 은이 만약에 은이 구리보다 원자량이 좀 더 크대. 그러니까 질량이 좀 더 크다는 얘기야. 그러면 요 구리판의 질량은 어떻게 될까? 구리판의 질량은 증가 감소 일정. 자, 봐봐. 구리판에 뭐가 녹았지 먼저? 구리가 녹고 누가 달라붙었어? 은 이온이 달라붙었지? 맞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구리 하나가 녹고 은 몇 개가 붙었어? 2개가 붙었어. 하나만 해도 질량이 늘어날 건데 은이 2개나 붙었대. 은이 더 질량이 큰데 은이 2개가 더 붙어버린 거야. 그럼 구리 자체의 질량은 어떻게 될까? 감소. 내가 말하는 구리 자체라는 건 구리 원래 덩어리가 아니라 구리판. 증가. 구리판의 질량은 증가. 이렇게 되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잴 때 이렇게 되는 거야. 얘를 이렇게 있으면 얘가 아니 구리판이야. 구리판만 질량을 재고 이렇게 질량을 재고 전자적으로 질량을 재고 그 다음에 질산은 수용액에 이렇게 담가놨다가 뭐가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있는 거 있잖아. 그거 이제 통째로 질량을 재는 거예요. 그게 구리판의 질량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질량이 어떻게 된다고? 증가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응. 내 맛이 났나? 재밌죠? 맞죠? 재밌지? 네. 자, 그래서 너희들을 위해 친절한 과학 선생님이 혹시 뭘 외워야 할지 모를까봐 꼭 외워야 하는 양이온이랑 음이온이라고 좀 적어줄게요. 까먹을 수 있잖아, 그죠? 우리 인간이니까. 수소이온이랑 나트륨이온이 잘 안 나오긴 하거든. 근데 마그네슘, 아연, 구리 이 정도는 꼭 알고 있어야 돼. 나트륨 못 외워도 돼. 그 다음에 은을 알아야지. H 이런 거. 그러니까 요 파트에서 양이온 이러면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이거. 그 다음 뭐 칼륨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하튼 요 정도까지만 조금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음이온은 Cl- 이거 염화이온. 지금 적혀있는 NO3- 이거 질산이온. 그 다음에 SO4E- 황산이온. 이 정도는 좀 기억해주세요. 더 많이 나올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정도까지는 기억을 해줘야지 뭔가 반응식을 쓸 줄 알아요. 황산이온도 그냥 외우면 돼요. 네, SO4E- 그대로 외우면 돼요. 왜 만들어졌는지 몰라도 돼요. 얘가 나와지면 이제 이거 책 좀 맞아볼까? 211쪽에 산화하는데 그 질산염소유가 구리에 반응해서 구리 표면에 은이 송출된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 다음에 수용액의 색 변화가 나타나는 까닭은 구리가 전자를 잃고 푸른색을 나타내는 구리 이온으로 산화되어서 수용액이 녹아 들어가서 그렇다.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전체 이온수는 어떻게 되는데? 증가 감소 일정 감소. 그래서 구리온 한 개가 수용로가 들어가서 은이 두 개가 속출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묽은 염산과 아연 요까지만 하고 쉬는 시간 할게요. 묽은 염산이 뭐냐면 이 염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HCl이 염산이에요. 이 염산에다 뭘 집어넣었다? 아연을 집어넣었다. 그럼 왼쪽 편까지 참고해서 이제 한번 해보자.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봐야 되는데 여기 안에 있는 HCl은 어떤 형태로 존재한다?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로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서 반응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돼. 그치? 근데 반응성은 누가 더 컸어? ZN이 더 컸죠? ZN 여기 있고 수소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ZN이 더 반응성이 컸다. 그래서 뭐가 된다? 반응성이 크다? 무슨 이온이 돼야 된다? 무슨 이온이 돼야 된다? 양이온이 돼야 된다. ZN 몇 플러스가 된다? 2 플러스가 된다. 그럼 이러면서 전자 몇 개를 내놓는다? 2개를 내놓는다. 이 2개를 누가 받아야 돼? 수소가. H 플러스는 받아야 되는 전자가 몇 개밖에 없는데 하나밖에 없잖아, 그죠? 그래서 원래는 H가 돼줘야 되는데 받아야 하는 전자가 몇 개니까 2개니까 수소 이온도 몇 개 필요해? 2개가 필요해. 맞아? 그럼 여기 전체 2가 붙어야 되는 건 알겠어요? 2가 붙고 나서 그럼 전자 2개를 받았으니까 2H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수소 원자 단독으로 존재할 수 있다 없다? 단독으로 존재가 안 돼요. 존재가 안 돼. 수소는 항상 어떻게 존재해줘야 된다고? H2라는 형태가 존재를 해줘야 돼요. 얘가 뭐라고? 얘가 수소 기체라고.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화학식을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써줘야 돼? H2로 써줘야 돼. 이해가 돼? 그래서 화학식에서 잘 물어보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양상으로 모르겠다. 설마 여기까지 안 넘기지? 안 나와요. 천만 다행이다, 그죠? 근데 어차피 우리가 수능 치려면 해야지. 플러스 이 Cl 마이너스는 그대로 붙어 있는 거 맞지? 이 Cl 마이너스라는 거, 이거 Cl 마이너스가 무슨 이온? 구경꾼 이온. 이렇게 나와지. 전체 양이온을 쓰는 증가 감소 일정? 증가? 아이 감소. 그렇죠. 수소 이온 몇 개가 줄어들어서? 2개가 줄어들어서 아연이온 하나가 생긴 거잖아. 그러니까 전체 양이온의 수가 감소했으니까 전체 이온수도 감소. 왜 음이온을 생각 안 해요? 그럼 음이온이 뭐기 때문에? 구경꾼 이온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꼭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거. 그래서 요런 걸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을 해놔. H2, O2, Cl2, N2 이런 애들. 항상 상온에서 요런 형태로 존재해요.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화학식을 적을 때도 언제나 이렇게 적어줘야 된다는 거야. 산소 기체가 발생해서 산소 이렇게 하면 틀린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묽은 염산과 아연에 반응해가지고 묽은 염산에 아연판을 넣으면 수소 기체가 발생한다. 똑같은 얘기. 구멍 뚫려가지고 보여줘야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원래 아연판인데 구멍 뚫린 것만큼 아연이 녹아서 물에 들어가고 그럼 전자들은 아연판에 그대로 붙어 있는데 그 전자를 받으러 누가 온다? 수소 이온이 온다. 이 수소 기체가 발생해서 기체로 날아가게 된다. 그럼 얘들아 이거는 질량이 어떻게 되겠냐? 아연판의 질량 어떻게 될까? 감소하겠죠. 왜? 수소 기체는 아연판에 붙어 있지 않잖아. 날아가 버리잖아. 기체들이니까. 그래서 녹기만 녹고 점점 크기가 줄어들게 돼요. 아이고 수연이 이제 잠온다 이제. 자보제? 아니요. 네. 그래서 지금 조금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26강까지 문제를 다 풀자. 26강이 문제 풀 게 좀 많아요. 어려워요. 하면 될 것 같고 나는 영석이한테 잠깐 좀 갔다 올게. 10분 쉬었다가 자율